그러니까 사람들하고 대화를 하면서 결과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필요한 것들, 이게 필요한 거예요. 결과는 과정에서 와요. 그러니까 아무리 가는 길이 막 이러고 가도 목적지는 여기 있잖아. 여기를 가려는 거예요. 근데 여기에서 이렇게 헤매면 가고 싶어져요? 가고 싶은 마음이 사라져요. 이렇게 갈 때는 가는 것 같아. 그런데 이렇게 돌 때는요? 내가 마음이 힘들어. 자, 그러면 이 힘든 거는 내가 퇴보하는 것 때문에 힘든 거잖아요. 그럼 퇴보하는 원인을 찾으면 다시 가요. 근데 이거 원인을 못 찾으면요? 이렇게 다시 돌아가게 되는 거죠. 이 원인을 찾는 방법이 이거예요. 내가 어떠한 스케줄을 가지고 누구를 만났고 그 사람을 하고 무엇을 했고 내가 어떻게 준비를 했다. 이 무엇을 하기 위한 준비. 그러니까 누가 누구를 만나서 무엇을 하려고 어떻게 준비를 했다. 이 과정이 필요하고 이 과정을 빼놓고 여기를 넘어가면 안 돼요. 이게 항상 먼저 선행된 계획이거든요. 선행된 계획을 통해서 그 사람에게 어떻게 이야기했어? 무엇을 이야기했어? 이게 필요하죠. 자, 나는 그 사람한테 이야기를 했지만 그 사람이 상황이라든가 여러 가지에 따라서 들을 수도 있고 안 들을 수도 있어요. 그건 그의 선택이에요. 그런데 그 사람의 반응이라는 게 있다고. 그 사람이 어떠한 반응을 했다. 이 반응이 내 생각에 기분이 좋을 수도 있고 기분이 안 좋을 수도 있어요. 그런데 기분이 좋을 거라는 기대는 하지 말아야 돼. 왜냐면 확률이 얼마나 되겠냐고. 특히나 내가 이 준비가 적은 상태에서는 이 확률이 거의 제로에 가까워요. 기분이 좋을 확률은. 대부분 기분 나빠요. 왜 나빠요? 나는 고민하고 이야기했는데 상대방은 받아들이지 못한 거야. 아까 그분에게도 자녀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도 기분 나쁠까봐 못 물어보신 거잖아. 자, 그러면 왜 기분 나쁠까봐라는 겁을 먹었을까라고 또 생각을 해봐봐요. 내 입장에서 기분 나쁠 것 같아서. 근데 내 입장에서라는 거잖아. 그럼 내 입장이 왜 기분 나쁠 것 같냐고. 내가 어떠한 말을 들었을 때 기분이 나빴어. 그죠? 그러니까 그 말을 내가 할까봐 그러는 거잖아. 그것도 그렇고 그 상대방의 그날의 그 스트레스 지수에 따라서 받아들이는 것도 다른 것 같아. 자, 받아들이는 게 달라요. 근데 그거는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. 내가 보통은 이제 일반적인 트라우마라고 하죠. 내가 이거 싫어서. 제가 싫어하는 게 있잖아요. 누가 뭐 하라는 거 되게 싫어하잖아요. 근데 내가 잘 시키는 타입이 아니야. 이거 해, 저거 해라고 안 해. 그런데 누군가가 저에게 이거 줘, 저거 해라고 하면 엄청 싫어하죠. 그건 내 타입이야.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이거 해, 저거 해라고 잘 안 해요. 하지만 필요할 때가 있어요. 그럼 필요할 때 알기 때문에 내가 싫어하는 걸 알기 때문에 그걸 안 한다? 피한다? 라고 하면 평생 어떻게 할 거냐고. 그러니까 이야기를 해야 돼. 그러니까 꺼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돼요. 그가 불편할 것 같다고? 표현 방법이 다른 거거든요. 그걸 찾아야 돼요. 그걸 찾는 그 과정이 이런 과정이에요. 트러블 과정이라고. 이 트러블 과정을 안 겪었잖아요. 두렵다고. 안 겪으면 평생 여기서 한 발짝도 못 나가는 거예요. 그래서 필요한 게 이거야. 그 사람이 어떤 반응을 했어. 어떤 반응을 했어가 필요한 거예요. 이거는 내가 표현한 게, 내가 고민한 게 결과로 보이는 거예요. 내가 고민하는 과정, 표현하는 과정, 표현하는 액션이죠. 이거의 결과가 그 사람의 반응인 거예요.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떠한 반응을 보였어. 근데 그 반응이 내가 듣기에 기분이 나빠. 내가 듣기에. 그럴 때 내가 어떻게 대응했냐. 내가 듣기에 기분이 좋아. 별로 없어요. 확률이 없어, 그건. 왜냐하면 내가 듣기에 기분 좋다는 얘기는 상대방의 반응이 예스라는 소리인 거고 상대 반응이 예스가 나올 확률이 거의 없잖아. 준비가 안 되는데 더 없더라. 거의 제로에 가깝다고. 그러니까 내가 기분이 좋을 리가 없어, 당연히. 그러니까 어떻게 대응했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든요. 그 다음 약속을 잠들어 이런 것들. 그러니까 이 반응을 이끌어내는 요 단계, 이게 결과예요. 이 결과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준비하냐고. 근데 요 반응에서 내가 감정적으로 기분이 나빴을 때 이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라고 팩트를 기억을 해놓고 메모를 해놓고 이걸 가지고 상의를 한다 그러면 저의 경우에는
이게 사람들이 이런 게 있어요. 내가 나를 보는 것보다 옆에 있는 사람이 나를 보는 게 더 정확해요. 내가 나를 못 보잖아요. 거울은 나를 봐도. 그런데 옆에 있는 사람은 마치 거울처럼 나를 더 많이 보고 있단 말이에요. 그렇기 때문에 옆에 있는 사람의 말이 맞을 확률이 커요. 나에 대해서. 그러면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거야. 어떠한 상태고, 어떻게 말을 했을 것이고, 이걸 미루어 짐작할 수 있어요. 그 사람을 모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왜 그런 말을 하는지 모르지만 미루어 짐작할 수 있어요. 물론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내 파트너니까 조금 더 좋은 방향으로 보려고 하겠죠. 자기도 모르게. 그냥 왜 그래? 이럴 수 있어. 하지만 이걸 알잖아. 저도 마찬가지잖아요. 제가 저를 어떻게 알아요? 저도 잘 몰라요. 남이 보는 제가 더 맞는 거거든요. 그래서 그거를 저도 귀를 기울여요. 어느 때는 기분 나빠요. 나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는데 지 혼자 오해하고 잘못 해석하고 기분 나빠요. 하지만 어떡할 거냐고. 그게 난데. 집에 가서 머리 싸매고 있어요. 근데 어떡할 거냐고요. 난데. 인정해야지. 그 인정하는 과정이 어려워요. 가슴이 아파요. 그런데 다른 사람한테 문제가 보였을 때 저도 그거를 말을 못해요. 어저께도 뒤집어지는 게 있었어요. 저렇게 말하면 안 되는데? 라는 것들이 있었어요. 말 못해요. 그거 얘기했다가는 적대자는 건데? 입을 닫는 게 최고인 때가 훨씬 많아요. 근데 입을 닫는다는 건 입을 닫고 모른 척 하겠다는 게 아니잖아요. 나랑 관련이 없는 사람들은 모른 척 해야지. 나랑 전혀 일도 관련이 없는 사람들이 지나가다 똥 싸고 있어, 길바닥에다가. 내가 그걸 왜 관여를 해야 되냐고. 쫓아가가지고 민도를 따지고 길바닥에 똥 싸면 안 된다고 그러고 가서 치우라고 그러고 안 치우면 내가 이걸 해야 될 것 같아? 아니잖아요. 그런데 내가 아끼는 사람들, 내 지인들의 경우에는요. 얘기가 다른 거예요. 내 지인들부터라도 그걸 하지 못하게 해야 되는 거거든. 그러면은 그 과정에 트러블이 생긴다고요. 그에게 설득을 해야 되고 설명을 해야 되고 설명하고 설득하는 동안에 트러블 생기고 그리고 설명하는 설득하는 과정에서 나의 표현 방법이라든가 따라서 그 사람이 알고 했건 모르게 했건 간에 기분 나쁠 수 있어. 이것까지 다 감안해야 돼요. 나는 좋은 의도의 말을 했는데 나는 좋은 의도의 선행을 베풀었는데 뒤에서 들리는 얘기는 다른 얘기일 수도 있어요. 그러면서 계속 고민하는 거예요. 근데 고민할 때 다른 의도에서 백을 한다고 그래서 그걸 해결을 안 하고 넘어가면 어떻게 돼? 못 나간다니까? 나갈 수가 없어요. 그래서 상담해도 계속 그러는 거예요. 드러내라고, 그냥 드러내라고. 과정은 예스가 거의 없다. 확률적으로 8대2? 웃기지 마라고 그래요. 8대2 나오려면요, 진짜 어마어마한 노력이 있어야 돼요. 앞에 준비가 다 돼 있어야 돼요. 그래야지 20% 정도의 성공 확률이 나와요. 그런데 준비 안 하고 20%를 기대한다고? 이게 확률이라고? 웃기지 마라고 그래요. 준비했을 때 확률이에요. 준비 안 되면은요, 확률은 제로예요. 그리고 그 20%도 다시 내가 팔로업 안 하면은요, 다시 제로로 가요. 내가 맨날 하는 얘기 있잖아요. 쟤 팔로업만 됐으면 벌써 50% 넘어갔다고 쟤. 맨날 팔로업 얘기해요. 맨날 사고 터져요. 팔로업 안 돼가지고. 아무리 사람이 많아도 소용없어요. 팔로업이 안 되면. 근데 팔로업의 핵심이 뭐냐고요. 어떻게 해서 데리고 와가 문제가 아니라고. 그 사람하고 관계를 어떻게 하냐라고요. 그러면 그 사람이 좋아하고 줄 수 있어야 돼요. 그걸 주려면 내가 고민하는 과정이 필요해요. 이 과정을 하고 그 고민하고 내가 줘봐야 뭐에서 트러블이 생기는지를 알아요. 내가 이렇게 말했을 때, 이런 말투로 말했을 때, 이걸 돌아봐야 돼. 저도 지금 제 목소리가 어떠신가요? 약간 안 좋죠? 지난주에 관리가 좀 안 됐어요.
이게 추석 때부터 그런 거야. 그때 심하게 몸살을 앓았어요, 하루. 너무 심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. 그리고 그 뒤에 코감기가 왔는데 오늘 심해요. 코가 자꾸 막혀요. 목소리가 좀 섹시하죠. 근데 지금 제가 표현하는 거, 목소리가 코맹맹이 소리가 나죠 라고 표현하는 거랑 섹시하죠 라고 표현하는 거랑 달라요. 느낌부터 달라요. 코맹맹이 소리가 느낌이 좋나요? 아니요. 안 좋아요. 코맹맹이라는 그 단어 자체부터 안 좋아요. 그런데 내가 목소리를 그런 목소리를 갖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봐봐요. 전 지금 목소리를 걸러가면서 하고 있는 거예요. 걸러가면서 하기 때문에 코맹맹이 소리를 안 내려고 쇼를 하는 거예요. 그런데 제가 하이톤이잖아요. 하이톤에서 걸으니까는 약간 로우로 내려왔죠. 그래서 섹시하지 않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. 난 지금 노력하고 있는 거거든. 사람들은 그런 노력을 느껴요. 근데 설득에 굉장히 중요한 건 하이톤이 아니에요. 여자애들끼리 모여서 떠들 때 굉장히 시끄러운 거 알아요? 귀에 거슬리게 시끄러워요. 하이톤이라 그래요. 설득이 안 돼요. 맨날 얘기했죠. 엄마가 왜 애들을 혼내킬 때 안 먹히는지. 소리 질러서 그런다. 그럼 소리를 어떻게 질러? 하이톤으로. 톤 올리면 안 돼요. 다른 사람하고 대화를 할 때는요, 톤을 낮춰야 돼요. 그리고 약간 느린 듯이. 저 말 엄청 빠르잖아요. 근데 약간 느리듯이 저도 노력을 하는 거거든요. 왜? 설득하려고. 제가 하는 노력들인 거예요. 그런 노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날 내가 무슨 얘기를 할지 고민하고 어떻게 스케줄을 할지 고민하고 이런 노력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%가 안 나온다고. 20%가 나오려면 진짜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한 거거든요. 다 그 과정을 통해서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. 결과가 그냥 떨어지지 않아요.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과정은 혼자 안 된다고. 이거는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게 얘기를 하려고 하면 할 게 없어요. 말씀하신 것처럼 한 게 없는데 무슨 얘기를 하냐, 똑같은데 무슨 얘기를 하냐 라고 생각을 해요. 메모가 안 돼 있어서 똑같은 거 같거든요. 스케줄 정리가 안 돼 똑같은 거 같거든요. 근데 얘기하니까 나왔잖아. 이렇게 했고 저렇게 했고 그런 일이 있었고 저런 일이 있었고 나오잖아요. 한 게 있네. 한 게 없는 게 아니에요. 그런데 한 게 있는데 여기에서 계속 머물러 있는 거야. 무엇인가를 하고 있는데 어느 방향으로 방향성을 못 잡고 있었던 거야. 그러니까 한 게 없는 것 같은 거야. 왜? 나는 한 발을 못 나갔거든. 근데 한 발을 못 나갔는데 뭔가를 하고 있잖아요. 옆으로 갔건 뒤로 갔건. 그러면 그거를 털어놓고 얘기를 해야 돼요. 팩트를 놓고. 이 마지막에 이것 때문에 이 팩트가 필요한 거예요. 근데 이 준비 단계, 여기에서가 이 반응을 이끌어내요. 머릿속에 항상 내가 말해서 들어먹을 인간은 없다. 그게 기적이다. 라고 생각하시면 편해요. 누가 나를 믿고 따라올까? 보여줄 수 있는 결과가 없잖아. 내가 무슨 김태희처럼 이쁜 것도 아니고 아주 설득력 있는 목소리를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화법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똑똑한 것도 아니고 뭘 믿고 결과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뭘 믿고 내가 말한 것을 듣고 설득을 당해줄까? 상대방이? 그건 기적이네 라는 마음을 갖고 이야기하면 되게 편해요. 근데 사람들이 기대를 갖고 하기 때문에 불편한 거죠. 그를 버리면 돼요. 그 다음에 반응을 놓고 이야기하면 확률이 올라갈 수 있어요. 맵에 한 명씩 한 명씩을 놓고 스케줄을 놓고 그 한 명 한 명하고 무엇을 하고 있는지 그 사람이 제품을 뭘 썼고요. 주방세제를 썼고요. 디시드랍스를 썼고요. 이런 거 하나하나는요. 상담에서 아무런 중요하지가 않아요. 뭘 샀고요. 중요하지가 않아요. 오늘도 한 사람한테 거의 50만 원어치 제품을 지금 픽업해야 돼요. 이따 만나기로 돼 있거든. 이따 만나기로 픽업을 해야 되는데 만나기로 했으니까 이제 만나는 김에 갖다 주기로 돼 있어요.
그 픽업 그 제품의 주문이 나올 때까지 그 사람하고의 관계 아직 한 번도 얼굴을 못 본 사람이거든요. 중간에 연결자만 있어요. 한 번도 얼굴을 못 본 사람이야. 그 사람하고의 관계. 그게 과정이잖아요. 나는 그 과정이 기록이 돼 있거든. 그러니까 주소를 안 물어보는 거예요. 바로 가게 되게. 어디서 만나면 되죠. 중간에 이야기하는 동안 벌써 거기까지 가 있거든요. 그리고 나랑 8개월 동안 연락이 끊어졌던 사람이 있어요. 내 회원에서 뭔가 주문이 있는데 도대체 누군지 몰랐거든? 근데 전화가 왔어. 오늘. 누구래? 기억해요. 선물 잘 받았대. 난 단 선물 준 적 없는데? 라고 했더니 선물이 왔대. 생각하면은 내 회원번호에서 누가 쓴 게 있어가지고 거기로 선물을 보냈어. 누군지 몰라가지고. 고향에 갔다가 돌아오면서 핸드폰 번호가 바뀌어버린 거야. 이름도 내가 알고 있는 이름과 다르고 영어 이름이라. 그래서 나는 그 사람이 그 사람인지 몰랐어요. 내 고객관리 방식들이 그런 거예요. 뭔가를 주는 거란 말이에요. 그 사람이 생각지 못한 떼주는 거예요. 드러내놓고 절대 안 줘요. 그랬더니 연락이 온 거야. 알고 보냈냐? 모를요. 그거 선물 당신이었냐? 한 번에 전화 딱 받자마자 그 이름을 얘기할 때 8개월여 동안 연락이 전혀 안 됐던 사람을 기억할 수 있는, 통화만 몇 번 한 사람. 그게 고객관리거든요. 기억해 주는 거. 그 사람의 특징을 기억해 주는 거. 그 과정이 있으면 다음은 일어난다고요. 물론 한 명하고만 그러면은 안 되죠. 넓혀야죠. 신규 고객을 만난다라는 거, 만날 수 있는 방법들은 많아요. 계속 고민을 하는 거죠. 그 고민을 어떻게 하느냐? 그거에 따라서 내 사업 확정은 달라지고요. 그리고 신규 고객 확정을 통해서 만난 사람들과 어떻게 커뮤니티를 해서 어떻게 팔로우업을 하느냐. 그 사람하고 팔로우업을 통해서 정말 친구가 되느냐 안 되느냐. 나이는 상관이 없잖아요. 초등학교, 중학교, 고등학교 갈 때야 나이가 있죠. 솔직히 그거 지나가면 나이가 의미가 있나요? 사회 나와서 언니네, 선배네, 아저씨네라고 그거를 드러내는 순간에 그 사람과 가까워지나요? 다 친구잖아요. 그냥 연장자로서 밖에 나가면 연장자로서 조금 조심해 주는 거지. 나랑 무슨 상관이야. 그죠? 다 친구란 말이에요. 근데 나 연장자야, 나 대우해 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? 어떤 느낌이 드시냐고요? 대우하고 싶어져요? 안 들어요. 그 친구 개념이라는 건 동등한 개념이라고요. 근데 연장자기 때문에 조금 조심해 주는 것처럼 그냥 모든 사람들에게 약간의 조심하는 거예요. 그 조심이 무너지면 그 사람하고 관계가 깨져요. 나이하고 상관없이. 내가 그 사람을 막대하는 게 돼버리면 깨지거든요. 근데 막대하는 그 대표적인 게 반말하는 거, 아니면 내가 누구 입네라고 내세우는 거, 이런 것들이겠죠. 근데 그렇게 내세울 수 있는 사람이라도 있냐고. 없으면 만들어야 되는데 어떻게 만드냐고. 이거 고민해야죠. 어떻게 만들어요?